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를 찾아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물병에 달걀까지 투척됐는데 자세한 내용 이상일 YTN 개관 해설위원 그리고 김홍국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황 총리가 어저께 성주까지 내려가서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민심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화난 성주 주민들의 민심의 본질, 뭐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이 정부가 사드 배치와 그다음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배치 지역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 전후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생략된, 보통 그 정부가 어떤 뭐 안보나 기밀을 이유로 해서 행정상의 과정들을 이렇게 감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게 갑작스럽게 발표가 되면서 아마 성주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치 이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사드 배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은 장기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 안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어떤 지역의 이슈로 들어왔을 때는 국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설명들을 뒤에 하다 보니까 마치 네. 이런 전자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우려들이 막 증폭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민심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것을 뒤에 와서 이제 설명하는 과정이 네. 아마 아무래도 이미 불안감은 증폭될 만큼 증폭돼 있고 또 정부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대화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좀 치달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과격한 양상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 정책에도 사실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거든요. 예. 그동안 일단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쓰리노 정책, 협의도 없었다, 요청도 없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도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네. 이 성주 이 주민들께서는 갑작스럽게 더군다나 후보 지역 중에서도 유력한 후보지도 아니었었거든요. 다른 지역이 거론되다가 최적합지다라고 갑자기 이 결정이 되면서 굉장히 그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커진 것 같고요. 또 영향평가라든가 정부의 대처 이 과정에서 분명히 안보상 기밀이긴 한데 최소한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기꺼이 안보와 관련된 시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의 관리에 실패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정부의 책임이 큰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성주 국민들도 지나치게 강한 톤으로 이렇게 정부와 대결한 양상이 되면은 큰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이 성주의 국민들도 일정하게 정부와 협력하면서 대화하는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총리가 그 6시간 30분 정도 만에 그 성주에서 벗어나는데 이를 두고 과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성주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격앙된 분위기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은 지금 그 아세안 유럽 정상회의에 좀 출국해서 순방 중이고요. 그리고 네. 총리가 국무총리가 그 어떤 여러 가지 비상한 상황이나 그 국가적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역할을 대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뭐 몇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물리력으로 막고 있는 거기다 또 국방부 장관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 네. 상황들은 그런 어떤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아무래도 뭐 감정적인 대응들이 앞서다 보면 오히려 더 좀 그 소통이 좀 더 당해가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 내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대표단을 잘 구성하고 또 지역의 정치권이라든가 행정 쪽에서도 그 좀 잘 그 수습을 해가지고 뭔가 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화와 타협이 좀 될 수 있는 소통이 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정리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상황은 좀 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황교안 총리가 현지 상황을 좀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급하게 내려가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문제였고요. 현지 상황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사실은 이런 이 지역 간의 갈등 더군다나 굉장히 큰 이 안보라든가 또 지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위 군사 시설을 일부에서는 혐오 시설로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사실은 황교안 총리 가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충절의 고향이다. 우리 네. 정부의 이런 안보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강조하면서 주민들은 아무런 대안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분노한 양상이 됐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정부가 충분히 준비하고 또 공직자들도 사전에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네. 대해서 사전에 기밀은 안 되지만 군사기밀은 지켜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 때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갈등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황교안 총리께서 대통령 또 외유를 나가시고 또 본인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됐어야죠. 네. 자,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지역 근처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라는 질문을 해봤는데 찬성이 46%로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국가 안보나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냐는 당위적인 여론이 더 강한 우세한 흐름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또 한 가지 좀 주시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반대 여론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축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시설도 이미 어떻게 보면 이 혐오시설,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런 이제 여론들이 이게 전국 단위나 광역 단위에서는 저렇게 형성될 수 있지만 좀 더 작은 지역으로 왔을 때 정말로 이게 이제 내가 사는 지역 근처라는 어떤 개념이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저런 큰 전체 여론만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이런 부분을 대비할 때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도 송전탑 문제라든가 제주 해군기지처럼 특정한 소지역 이슈가 됐을 때는 굉장히 강한 다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네. 충분히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저런 부분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자체가 거주지 근처에 배치한다면 하는 질문하고 딱 그 지명을 지적해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역이 되는 것과 일반적인 광의의 개념으로 질문했을 땐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분명히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더 높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그만큼 철저하다라는 그런 점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일단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일단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안보 의식을 보여주는데 대신에 현대 사회에 들어서 개개인들의 그런 안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사드 시설을 배치할 때 지역의 뭐 시설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협력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예. 네.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안보 시설에 대한 당위성, 불가피성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뭐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주민들과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그런 답변들을 해결책을 만들어냈을 때 이런 부분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황 총리도 어제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이걸 할 수가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언급을 했는데 이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국민의 우려가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사드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뭐 군사 무기 체계입니다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한 건 아니죠. 단순한 무기의 어떤 뭐 교체나 변화였다면 그렇게 주변국 뭐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고 이게 국제적인 이슈까지 가진 않았을 텐데요. 네. 거기에 수반되는 이제 뭐 문제들이 지금 불거진 것만 하더라도 뭐 전자파 문제라든가 소음 문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군사적인 이걸 추진하는 입장 차원에서 안전하다, 뭐 위해성이 없다 이렇게만 발표할 것이 아니고 네.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어떤 뭐 환경 영향 평가든 안전성 평가 이런 어떤 결과들 이거는 군사적인 문제와 무관한 것이거든요. 지역 주민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그 객관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 공개를 하고 네. 안전에 대한 설득을 좀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드 배치는 정치권에서도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더민주 경우에 야당인 더민주 경우에 약간 좀 예상외로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국민의당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야당의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외교안보 사안이고 특히 우리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더민주의 경우는 이제 내년 집권을 위해서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는 안보도 고려하면서 이 국민의 안전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왜냐하면 당내 세력 분포도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아무래도 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는 진보적이지만 안보는 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측이 있고 예. 국민의 안전이 더욱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과정 이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히고 이런 부분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이제 서로 공존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당의 경우는 역시 이 작은 정당 아니겠습니까? 의석 38석의 정당이기 때문에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그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역시 또 여당이 또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면서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치권이 좋은 해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자, 정부의 그 충분한 설명이 미리 없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불안감도 큰 상황인데 이 불안감을 낮춰주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한 일일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각 부처도 손발이 좀 안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 13일 예결위에서 있던 내용들인데 자,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준비가 되면 좀 화면으로 넣어주시죠. 자, 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지금 그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로부터 전달을 못 받았다. 라는 얘기도 했고 사드 유해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검토를 해봤냐라는 질문에 정식으로 연구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밝혔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더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특히 외교 군사적인 측면의 어떤 내용들이 외부에 공개가 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공개가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뭐 국회 국방위를 통해서 하는 부분 충분히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전자파 유해 논란이 벌어지니까 그동안 뭐 전혀 위치도 공개되지 않던 뭐 다른 레이더가 있는 미사일 기지가 위치가 다 공개되고 만천하에 뭐 사진까지 찍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네. 오히려 저는 환경 영향 평가라는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주무부처나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오히려 그쪽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국민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내놓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마디를 좀 덧붙여 본다면요. 지금 그 사드가 배치된 미국의 괌 기지라든가 또 일본의 교토에 있는 그런 시설들에서 보면은 그쪽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소음의 고통이라든가 전자파가 아직 검증이 그쪽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부분을 단순하게 괴담으로 치부하지 말고 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를 통해서 또 특히 이제 성주 국민들이 뭐 님비 현상, 자기 지역만 생각한다라고 일부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주민들로서는 수백 년, 수천 년 살아온 땅에서 갑자기 안전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드의 배치 문제와 적절하게 안보 문제와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지혜로운 해법들을 모색하는 것,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안건을 단독 처리한 걸 놓고 여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한때 상임위원회 보이콧까지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조금 이제 여야 간에 뭐 이렇게 사과 유감 표명에서 수소문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제 여소야대의 달라진 국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네. 지금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면은 5분의 3의 의석이 필요합니다. 그게 상임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그 상임위 중에서 3개,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위원회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이나 혹은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합쳤을 때 5분의 3을 넘는 그렇게 의석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네.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물리적인 뭐 강행 처리가 아니더라도 단독 처리나 이런 것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쓰여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오랜 기간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데 지금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그냥 단독 처리 우리가 뭐 숫자가 되니까 해버리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그동안 야당이 계속해서 여당한테 그러니까 여소야대 국면, 여대 야소 국면에서 여당에게 반대하고 뭐 비판했던 것들 똑같은 모습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네. 최대한 그래도 협의의 정신을 살려가는 그런 정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초반에 아마 좀 한번 파열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예비비를 53억 원을 이제 이 정책 홍보를 위해서 사용한 거죠. 사실은 예비비를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분명히 고용노동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죠. 네. 잘못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여당에서는 시정 조치 정도면 된다. 야당은 이에 대해서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자의 문책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서로 다른 건데요. 네. 저는 우리 이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야 간의 협치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한 야당도 저는 문제가 있고요. 여당 역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비비의 사용 관련된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여당도 적절하게 야당의 요구와 또 여당이 이 바라보는 시점들을 잘 조화를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는데 네. 야당도 여당도 너무 과하게 나가면서 초반에 협치가 어그러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서로 간에 협의와
또 협력을 통해서 이 국회가 순조롭게 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YTN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김문국 정치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